헬로 인터넷.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계속 진행해 볼게요. 저희 지난 시간에는 그 에이전트 만드는 거 했었죠? 에이전트라고 할 거예요. AIP 로직을 활용한 요런 귀여운 판단 로봇,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주는 그런 간단한 AI 로직 만들어 봤었고요. 다음에 할 거 뭐냐? 다음에 할 거 잠깐 보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Evaluate your agent.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에이전트 만들었는데 이 에이전트를 평가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평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가라는 게 AI를 활용했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자 우리가 옛날 기존 방식으로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을 했으면 A는 B고 B는 C고 뭐 A 빼기 B는 3 빼기 2는 1이고 정답이 있잖아요. 그게 벗어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디버깅을 한다고 했지만 결과값이 제대로 나오느냐 이런 걸 보면 되는데, 그 프로그래밍만 잘 돼 있다면 뭐 그 값이 예상을 빗나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발리에이션이 AI라서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마디로 내가 프롬프팅한 내용들이 내가 의도한 바대로 이 AI가 답변을 말해주고 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예요. 그러니까 평가하기 때문에 사실은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저도 실제로 앱을 만들면서 늘 이거를 써서 평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평가라는 게 사실 평가라는 툴을 써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내가 결과물 여러 개 샘플로 한 10개 돌려보고 원하는 대로 나오면 나머지도 잘 나온다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팔란티어에서 어쨌든 좀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써보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진행해볼게요. 그래서 자 이게 우리가 로직을 만든 거예요. 우리 예전에 프리뷰에서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사실 간단한 프리뷰, 디버깅 혹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보는 환자가 내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 주느냐 뭐 이런 거를 사실 검토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 돌려왔다. 그러면 봤을 때 요렇게 뭐 리즈닝 이렇게 나오고 디시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내가 의도한 바가 맞는가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여기 EVAS라고 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Evaluation이라는 거죠. 이거 제가 테스트를 한번 만들어 본 건데 Evaluation을 여기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뜨는데 밑에 보면은 이미 만들어진 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걸 만들 수 있거든요.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Create New Evaluation Suite라고 할 수 있고, 요거를 이제 셋업 테스트 매뉴얼리를 선택해 줄게요. 요걸 눌러주면 파일도 이름 하나 정해서 만드는 거겠죠? 테스트. 네, 이렇게 만들어주고 저장해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그래서 내가 세팅할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 자 어떻게 하냐? New Evaluator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은 판단할 수 있는 세팅이 안 돼 있는 거고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판단 기준을 세팅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떤 인풋을 넣었을 때 어떤 아웃풋이 나오면 그게 정답이야. 요 정답이 나오면 맞아. 뭐 요렇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도구들이 좀 여러 개 있어요. 좀 뭐 여러 개 써보진 않았는데 제일 기본적으로 이그젝트 스트링 매치. 그러니까 여기 각각 다 설명이 나와 있죠. 항상 팔란티어는 이런 거 잘 읽어보면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늘 설명서를 귀찮아서 그냥 클릭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저도 맨날 그러는데 다시 와서 한번 읽어보면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요거 읽어보면 잘 설명돼 있는 거를 항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 읽기 귀찮으니까 그림만 볼게요. 아웃풋 어떤 내가 뭐 AI 로직을 돌렸는데 아웃풋이 뭐가 나왔는데 내가 익스펙트한 거가 정확히 맞으면 true라고 뜨는 거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환자 테스트를 돌렸는데 환자가 적합 혹은 부적합 이러고 내가 예상하는 값과 결과값이 같으면 true 뜬다라는 거겠죠. 제일 기본적인 옵션이겠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지금 테스트 네임, 환자, 여기 인풋이겠죠. 환자 임상실험 이거 넣었을 때 아웃풋은 뭐가 나온 거 지금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선택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액추얼 밸류 여기다가 예를 들어 시장 그러니까 판단 결과에다가 create new parameter에서 expected value 내가 기대하는 값이 뭐야 라고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걸 또 해놓고 그 다음에 매뉴얼로 추가를 해볼게요. 이렇게 좀 해놓고 여기다가 테스트 케이스 1번은 환자가 예시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해놨는지. 네. 프라이아 네이어라는 이 환자는 스톱이 정답이래요. 그러면 추가 한번 해보자면 여기서 아까 다시 돌아와서 추가 한번 해보자면 그 어디 있을까요? 프라이아 이 사람이었죠? 이 사람의 임상실험 이거 넣었을 때 정답이 내가 기대하는 정답은 스토브리아.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이 사람이 스토브라 환자라는 걸 한번 내가 지금 준비한 자료잖아요. 한번 읽어보고 내가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로직을 의도한 바대로 이 환자의 상태와 임상실험을 읽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 스토리 정답이야.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맞는 거야. 그죠?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거고 여기 그 다음에 보면은 카푸어는 나 스토블이 정답이었어요.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카푸어 근데 이 사람은 나 스토블이래요. 글자 정확히 떠야 돼요. 그러면 지금 테스트 케이스가 두 가지가 여기 만들어졌어요. 눌러보면은 expected value가 이런 조건일 때 expected value가 스토블이다. 이 사람은 나 스토블이다. 런 한번 돌려볼까요? 네. 테스트 결과가 밑에 떴는데요. to failed가 떴네요. 먼저 한번 볼까요? 그럼 보는 거예요. 눌러보면 이 환자는 이런 사유로 매뉴얼 리뷰 리카이어드라는 답변이 나왔는데 요거 제가 이게 사실 정답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제 예시를 따라한다고 하는데 지금 한 두세 번 돌려봤는데 똑같은 값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매뉴얼 리뷰 리카이어드가 필요한 답변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마 주어진 이 사람의 환자의 조건들 중에서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매뉴얼 리뷰 리카이어드를 베터라가 그 LLM 그 AI 로직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나와서 제가 지금 정답을 잘못 써놓은 케이스인 것 같고요. 이거는 좀 이 테스트문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카푸어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나수터블이 떴는데 제가 여기다 대문자를 써놨죠. 아까 이그젝트 텍스트였나요? 정확한 문구가 지금 나와야 맞는 걸로 판단을 하거든요. 요거에 맞춰서 테스트를 한번 수정해 볼게요. 이 사람은 매뉴얼 리뷰 카드가 정답이었나 싶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이 사람의 정확한 조건을 알고 내가 원래 정답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예시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맞겠거니 하고 지금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요거 좀 소문자 쓰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돌려보면요. 네, 된 것 같네요. 밑에 to passed가 떴어요. 눌러보면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답변 매뉴얼 리뷰 카드가 떴고 나 수터블이 떴다. 그러니 너의 AI 로직은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 값들을 내가 케이스에 맞춰서 이런 환자는 이런 값이 나오고 저런 환자는 저런 값이 나온다는 거 여러 개의 케이스를 한 번에 두고 돌려보면서 내가 작성한 이 프롬프팅이 제대로 먹히고 있는 건지. 아무래도 이 프롬프팅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영어로 써서 눈에 들어오진 않지만 막상 써보면은 내가 이러한저런 조건을 A한테 줘가면서 답변이 어떻게 나가는지 조금 테스트도 해보면서 수정하면서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최대한 내가 요구한 조건, 내가 요구한 동작을 최대한 근접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프롬프팅 엔지니어링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딱 잡아놓고 계속 돌려가면서 본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그냥 프리뷰 많이 써요. 프리뷰 많이 쓰고
이별레이션을 이번에 나왔으니까 한번 보고요. 이별레이션 한번 보는 과정에서 에디트 한번 해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조금 흥미있어 보이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딱 맞는 답이 나오느냐. 근데 잘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답변 나온 거 보면 이런 답변 있잖아요. 리즌, 이유. AI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대충 썼는데 어쨌든 알아서 썼는데 이 이유를 잘 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건 사실 이그젝트한 그런 텍스트의 비교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읽어보고 보통은 내가 의도한 바대로 얘가 이 이유를 답변해주는구나 그러면서 넘어갈 수는 있긴 한데 그런데 여기 보면 이벨리에이터들 중에 여기도 LLM 애저 저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LLM이 자기가 낸 답변을 보고 즉 LLM이 그걸 보고 판단을 해서 얘가 적당한 판단을 내렸는가 아닌가를 또 판단하는 그런 거를 중간에 끼워넣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컨디션 내가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답변이 이렇게 들어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Summary is written in professional tone. 전문적인 어떤 톤으로 이 서머리가 작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거는 사실 사람이 판단해야 되는 영역인데 AI한테 한번 판단을 한번 맡길 수 있다. 만약에 조건을 이렇게 단순하게 잘했는가 뭐 퀄리티가 좋은가 뭐 이렇게 했으면 얘도 판단하기 좀 힘들고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런 판단도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이거 한번 해볼까 해요. 요거까지만 요거는 지금 교재에 없는 건데 보다 보니까 좀 재밌어서 한번 해보려는 건데 만약에 이 두 명의 케이스를 예를 들어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내가 불컨 디시전이 리즈닝에 대한 뭔가를 보고 싶은 거죠. 리즈닝 답변이 나왔을 때 어떠한 컨디션 파라미터 만들어 볼게요. 컨디션 파라미터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모델은 그렇죠. LLM 모델 하나 골라주겠죠. LLM 모델 골라주고 컨디션은 뭐 어떤 거 쓸까요? 이 AI가 리즈닝을 아까 저렇게 썼을 때 먼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답변의 내용이 환자의 상태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LLM한테 네가 한번 판단해봐 라고 한번 줘볼게요. 저장해보고 이걸 한번 돌려보면 결과가 나왔네요. 원 패스 원 페일드가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보면 체크 리절트 이그젝트 매치는 true고 됐고 체크 리절트가 아까 LLM한테 판단시킨 건데 지금 false가 나왔죠? 답변의 내용이 환자의 상태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내용이 이런 데이터가 없어서 인포메이션 이즈 미싱이어가지고 판단을 잘 못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 환자의 상태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false가 뜬 거죠. 맞게 판단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잘못됐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안 됐었겠네요.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다시 에디트를 해서 조금 더 수정해서 답변의 내용이 환자가 선정되거나 그렇지 못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나요? 에 대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네, 패스가 됐어요. 한번 볼까요? 둘 다 추록불이 들어왔죠?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결국 yes, no밖에 판단을 안 해주기 때문에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사실 모르겠어요. 이것도 보조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더라도 얘가 true 떴다고 해서 이거는 막 100% 믿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보조도구로서 한번 걸러주라라는 용도로 좀 잘 쓰면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모든 결과 테스트 조건에 대해서 내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AI한테 한번 쳐다보도록 시킬 수 있는 거. 만약에 이 답변에 있어서 AI가 갑자기 이상한 작동을 일으켜서 그러진 일은 않겠지만 막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거나 이러고 있었으면 당연히 false가 떴겠죠? 아니면 제가 혹시 나도 모르게 AI 프롬프트에다가 뭐 어떤 조건일 경우 내가 의도하지 않은 동작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 나왔다면 얘가 그걸 걸러줄 수 있겠죠. false가 떠서. 그래서 이런 전형적인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냥 툴로서의 동작이라서 그렇구나 했는데 여기다가 또 AI를 하나 두고 나의 어떤
어시스턴트로 쓸 수 있다는 건 좀 재미있는 기능 같아요. 잘 쓰면 또 요긴하게 쓸 것 같아서 한번 살짝 찍어 먹어보고 넘어갔고요. 결론적으로는 2개 패스했으니까 여러 개 케이스가 더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뭐 이 정도면 충분한 케이스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든 AIP 로직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구체적인 검증을 통해서 나의 로직이 이상이 없는가를 테스트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우리 AI 로직에다가 그 로직을 평가하는 에이전트 이밸류에이션까지 오늘 한번 해봤고요. 이제 평가를 통해서 내가 만든 AI 로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한다는 거를 확인했으면 이제 그 다음 할 일은 뭘까요? 그 다음 할 일은 오토메이션이라는 거 배워볼 건데요. 에이전트 오토메이션이라고. 그러니까 만든 이런 로직들을 내가 그때그때 실행해 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예를 들어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환자가 추가됐을 때마다 AI가 자동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확인한다. 그게 시나리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토메이션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어떤 오브젝트, 그러니까 환자의 데이터가 추가가 됐을 때 자동으로 그때그때 평가를 해주는 그런 로직을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